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을 만든 기간이 짧아서 좀 불리할 텐데, 만약에 자녀가 없거나 뭐 공공부양일 때 가점이 낮다면 생각외로 가점이 낮아서 20점대도 이제 당첨이 되기도 20점대도? 네. 네, 안녕하세요. 박정원의 경제한방입니다. 2030 세대 이 집을 마련하고 싶긴 한데 연소득은 아무래도 다른 윗세대보다 낮은 편이고 또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많기 때문에 고민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IMFP 정지행 대표를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제일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2030 세대라면 청약을 기다려야 됩니까? 어떤 전략이 나올까요? 청약을 준비할 때 내가 청약의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거든요. 네.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면 청약을 기다려야 되고 확률이 너무 낮다고 하면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다면 집을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 확률은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죠. 처음 집을 장만할 때는 조금 두려워요. 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분양 단지라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내 집 마련할 때도 더 좋거든요. 그래서 청약이라는 걸 내 집 마련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분양 단지도 모델하우스 직접 가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그러다 보면 집을 사는데 안목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집이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면 먼저 청약에 도전해 보는 게 좋습니다. 청약이라는 게 일단 성공하면 진짜 그 금액이 엄청나게 당장 뭐 이득을 보니까 그걸 기다리는 건 좋긴 한데 문제점은 2030 세대일수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청약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거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청약에서는 가점제, 추첨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점제는 가점을 쌓아야지만 가점으로 당락이 결정되고 추첨제는 추첨이겠죠. 세계 최초 특별 공급이라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첨제이거든요. 그러면 추첨제는 사실 확률이 0 아니면 100%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그 분양단지가 대부분 뭐 가점이 높다고 하지만 타입별로 또 가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A단지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무려 20점이나 차이가 났거든요. 네. 그 타입,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A타입은 69점, 뭐 D타입은 49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하다 보면 어떤 틈새 시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도전해보고 이거는 조금 힘들구나. 나에겐 확률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판단되어지면 그때 집을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가점이 하나는 뭐 69점, 뭐 49점 네.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대입고사 무슨 지원한테 눈치 작전 하듯이 맞습니다. 눈치 작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네, 지금 맞습니다. 들리는데요? 야, 어느 데 미달라떼 어느 과 미달라떼 그러면서 우르르 가고 막 그러는 그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요. 아주 특징적인 거는 좋아하는 타입은 사람이 몰리고요. 싫어하는 타입,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는 타입은 사람이 몰리지 않는 경쟁률이 낮다는 거죠. 그러면 네. 경쟁률이 낮아지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합동풍이 분 판상형 구조를 워낙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탑상형 구조 같은 경우는 복도식으로 돼 있어서 맞바람이 치지 않는 구조를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대개 보면 판상형이 가점이 높고 탑상형이 가점이 낮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나중에 근데 팔 때 가격도 좀 낮아지겠네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판상형만 오르는 게 아니라 같이 따라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에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제곱미터를 워낙에 선호하는데 초소형 타입이 있습니다. 네. 일례로 뭐 39제곱미터, 뭐 4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또 가점이 낮죠. 생각외로 가점이 낮아서 그 20점대도 이제 당첨이 되기도 20점대도? 네. 네. 그리고 지역별로도 다른데요. 지금 전략이 막 나옵니다. 네. 지역별로 왜 다르냐면요. 인구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에 100만이 넘는 도시, 수원, 용인, 고양시, 뭐 성남 아직 100만이 안 됐지만 그렇게 인구가 많은 데는 1순위 통장도 많습니다. 고가점도 높은 거죠. 그래서 당첨이 되기가 조금 힘들지만 인구가 적었던 과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점이 엄청 낮았죠. 과천도 인기지역인데도 네, 거기에 살고 있는 이주 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가 그렇습니다. 광명시에 뉴타운이 있어서 이주한 세대가 많아서 인구가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살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조금 인구가 적은 쪽 아니면 분양이 많은 곳에 이주를 하는 것도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전략이 되게 많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대학 갈 때도 많잖아요. 수학만 보는데 뭐 줄넘기에서 가는데 상 받아서 가는데 이거 똑같아요. 청약도. 그러니까 찾으면 찾아지고요. 이 청약 통장 갖고 계신 분들 내 가점이 또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나라가 이제 계산해 줬습니다. 예전에는 계산하는 시간을 특강까지 잡아서 했는데요. 네. 지금은 청약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점은 청약통장, 그 다음에 부양가족 점수, 그 다음에 무주택자거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소유했던 이력들이 다 나옵니다. 매도, 매수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주택 가점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고요. 부양가족 같은 경우는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싹 가져옵니다. 네.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연동이 되고 그래서 이제 부양가족 점수도 됐고 네. 청약통장은 어차피 그 청약통장 금융결제원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세 개가 클리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가점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청약홈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이제 자기 점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확인 안 해보신 분들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또 이제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가점에선 좀 기대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특별 공급. 네. 여기서는 가점이 낮아도 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죠. 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공공 분양일 때는 점수가 13점이 있습니다. 점수로 네. 하고요. 민간 분양일 때는 자녀 수로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결혼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죠. 나 지금 싱글인데 지금 그런 경우에는 뭐 전편에 나와 있던 뭐 노부모 부양 특공이라든지 기간 특공으로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생애 최초랑 신혼부부 특공은 얼핏 들어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게 도대체 또 어떻게 다른 건지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게 있겠죠? 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네. 혼인 신고 이후 7년 안에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평생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경쟁률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겠죠. 네.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7년 동안만 가능하니까 다르죠. 네, 그러면 당연히 신혼부부 특공하고 생애 최초 이 특공이 다 된다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신혼부부 특공을 해야겠네요. 둘 다 되시는 분이면. 그런데 맞나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13점이라는 점수로 이제 당락이 정해지는데 내가 가점이 그것도 낮다. 네. 이러면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자녀 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하는 게 유리하죠. 아예 당첨이 될 수 없으니까요. 신혼부부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 핫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2자녀 정도 돼야지 당첨이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정말 서울에 어떤 A단지가 정말 많은 인기몰이를 한 단지가 있는데요. 네. 그 단지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인데 3자녀가 당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자녀 특공도 가능했던 사람이죠. 네, 그런데도 그러네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했던 거는 자녀 수로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분양일 때 가점이 낮다면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없다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네. 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자녀 수에 따라서 가점이 달라지니까 2030 세대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을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뭐 여기 분량을 그대로 그냥 감수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네, 되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작년에 민간 분양으로 확대됐거든요. 그리고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5%또 늘렸기 때문에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지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에 다닐 경우에 청약에서 네. 유리한 점이 있다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건가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가점제인데요. 110점입니다. 110점의 가점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눈치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단지 A, B, C, D 뭐 단지가 있는데 A 단지에 몰리게 되면 B, C, D 단지는 또 가점이 낮아도 당첨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일례로 2년 전에 서울의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5구 B타입이었습니다. 네. 근데 한 5시쯤 보니까 지원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50점이었는데 지원을 해서 당첨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조금 전략적으로 하시면 당첨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핫한 단지는 110점 점수인 진짜? 분이 당첨되기는 유리합니다. 아. 그렇지만 중소기업 특공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그 어떤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 부합한다면 또 당첨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당첨되려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원하는 물량이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계속 좀 찾아가면서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걸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분양 아파트는 두 가지에서 나오는데 택지지구랑 그다음에 정비사업에서 나옵니다.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비를 하고 필지를 정리하고 그리고 민간이나 공공이나 공지를 올리는데요. 민간 분양은 각 건설사들이 매 연도에 연초에 그 해에 나오는 물량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도 LH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것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단계, 그러니까 철거를 하거나 착공 신고가 들어간다면 바로 이제 분양을 한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정비사업에서도 그 소식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로 알 수 있는 방법,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봤더니 아까 특별공급은 미리 접수를 받거든요. 일반적으로 서울복지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 주에 나올 물량을 알려줘요. 왜냐하면 미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체크해보면, 그리고 일명 부동산 사이트 가보면 1년치의 물량을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분양 리스트업을 해놓는 것만 해도 아주 좋은 정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사이트, 그리고 뭐 건설사 홈페이지, LH 사이트, 그 다음에 뭐 바로 알 수 있는 복지포털 사이트, 이런 거 정보 정말 많습니다. 네. 여러분. 정보만 찾으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을 만든 기간이 짧아서 좀 불리할 텐데 이걸 또 증여를 받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부터 부모님의 인증서로 청약홈에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네. 다 증여될 수는 없고요. 네. 청약 저축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청약 저축만. 네, 청약 예금과 부금은 일정 기간이 지난 통장은 또 증여가 안 되는데요. 청약 예금과 부금은 뭐 증여를 해더라도 가점, 통장의 가점 있잖아요. 최대 가점 17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증여까지 할 거는 없지만 또 필요하다면 증여가 가능한지 은행에 가서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청약저축은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청약저축은 지금 가입이 안 되잖아요. 네. 그 통장은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직계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증여 통장을 만약에 부모님께 받는다면 그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겠죠. 절대 청약 통장을 깨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부었던 청약 통장을 깨고 집을 매수했다는 분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청약 통장은 집안에 있는 청약 통장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혹시 그래도 청약 통장 없는 분들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네. 청약 통장 없이 어떻게 이렇게 분양받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 제도 중에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거든요. 네. 순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 통장 없이 하지만 청약홈에 접수를 받거나 아니면 모델하우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단계 계약이 끝난 물건들을 이제 아무도 계약을 하지 않는 그 물건들을 자녀 세대라고 합니다. 그 자녀 세대는 무순위 청약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청약 통장이 없어도 또 당첨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청약 통장이 없어도 당첨이 되는데 지금 법 시행은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발효가 되면 또 무주택자라든지 아니면 뭐
재당첨 제한이라든지 조건이 많이 까다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순위 청약도 자신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를 때는 또 모델하우스에 또 전화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더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30 세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세 차익이 큰 청약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혹시 이 청약 외에도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실 만한 또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새 아파트를 갖는 방법 중에서 만약에 지금 청약 통장이 없어도 새 아파트 갖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궁금하다면 분양권과 입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이라고 쓰는데요. 권리입니다.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분양권은 당첨된 사람이 이제 매매할 때 분양권을 매매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분양권을 만약에 매수하면 새 아파트를 갖는 건데 거기에는 웃돈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거죠. 하지만 내가 69점의 점수를 갖기란 뭐 15년 동안 뭐 무주택자로 살아야 되는 건데요. 제가 농담 삼아 가점을 돈으로 주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라. 시간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해라. 돈이 있다면 돈을 시간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입주권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새 아파트로 이제 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게 되거든요. 분양권과 입주권은 조금 다르지만 어차피 새 아파트를 갖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고 보면은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게 또 단점이죠. 하지만 제가 첫 집으로 내 집 마련을 재건축 입주권을 했거든요. 네. 그것은 제가 청약에 당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새 아파트를 갖는 방법을 무작정 찾다 보니 그 방법이 나왔습니다. 무슨 정보를 알고 산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저는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 청약도 공부하시고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내 집 마련은 계속해서 찾아가는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방법으로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전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 전략 그리고 청약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접근을 해봤는데요. 좋은 말씀 해주신 I'm Happy 정지영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